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여가지고 저의 라인으로 이렇게 좀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혹시 한 번만 좀 집어주시면요. 네, 감독님, 배우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싸이 오브 싸이를 만든 김보성입니다. 네, 춘분을 연출한 석진혁입니다. 간편하고 저렴한 생활을 하는 도시 사람들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서울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는 제가 로버트 알트만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다중 플롯을 단편적인 조건에서 구현해 볼 수 있다면 어떤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적인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분의 엄마 역할로 나온 김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춘분의 떴다방 숲 역할을 맡은 손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분에서 어머니 아들 태준 BJ 방송하는 배우 이용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남이었던 팽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연출한 김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도현 역할을 맡은 최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에서 김홍민 역할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에서 미진 역할 맡은 손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 연출한 오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언 연출한 우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언에서 안혜인이었던 배우 문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언에서 오대리 역 맡은 한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언에서 혜인 자국제 역할을 하는 면접자 이민영입니다. 네, 제가 감독님, 배우님들께요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진혁 감독님께서 먼저 의도를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덧붙여 주셔도 되고요. 감독님들께는요, 보통 보시면 이제 각본도 같이 쓰시고 연출까지 하셨는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보성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싸이 오브 사이즈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뿌연 미세먼지 가득 찬 느낌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극장에 들어갔었던 적인데 조금 되게 그냥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좀 전달해서 보는 사람이 그냥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느끼면 어떨까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 간편하고 저렴한 생활을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의 욕망의 풍경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고, 말씀드렸던 알트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러닝타임과 그리고 수십 명이나 되는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규모가 작은
사이즈에서도 어떤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네. 네, 김혜정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담았고요. 그리고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의도는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그 인물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눈물의 오성환 감독님. 네, 저는 이제 인물은 좀 구질구질하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멜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이제 라이브하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경희 감독님. 네, 저는 제가 그 영화 하기 전에 재정년까지 회사 다니다가 3년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둘 때 약간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여자분들끼리도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배우님들께는요, 이제 맡은 캐릭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성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춘부는요, 계란을 소재로 해서 그 현대인의 그 도시의 삶을 힘든 그런 과정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이 그 떴다방 숲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운동하는 그 장면에서는 계란에 노른자가 사실 필요 없고 흰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땅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 노른자 위만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상황을 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감독님의 어떤 그 상황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떴다방 숲 역할이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좀 강한 여자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제 역할 자체가 제 인상 자체가 좀 강해서 그냥 그 역할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태준 역할을 이제 맡았을 때보다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좀 작품 자체가 무슨 질문을 사람들한테 던지기보다는 또는 뭐 답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좀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뭐라 그냥 지구 동그라미가 장편이라면 달걀이 단편적인 영화의 또 소재로 상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인상이 좀 크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석 감독님이랑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촬영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계란을 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계란 냄새가 좀 많이 이렇게 나요. 좀 삶은 계란 비린내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캐릭터 만드는데 좀 무의식적으로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되게 하루 촬영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네네. 그런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준비하면서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인물에 다가갔던 것 같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촬영을 하면서 그 인물이 그 감독님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그리고 준비하는 내내 감독님을 좀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최현준 예,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찍을 때 조금 일정이 여러 개 겹쳐져 있었어가지고 감독님과 영상 통화를 통해서 미팅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펭귄 배우를 보면서 몰입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아무래도 이 영화가 멜로 영화다 보고 연애 영화다 보니까 이제 미진이랑 역할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리얼리티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셔서 그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미진이와 약간 프리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서로의 연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상물이 좋을까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랬었습니다. 네, 비슷한데요. 저희가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캐스팅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준비하면서 지난 연애에 관해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해? 이 대사는 어떨 것 같아? 실제로 민규 배우님은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저는 영화가 어쨌든 혜인의 시점을 따라가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대리가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엇갈린 어떤 시선이나 어떤 판단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의 시점으로 그 사건의 어떤 변화 지점들을 따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국면의 변화들을 잘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오대리 편에 서게 되는 선택을 하는 그 변곡점을 잘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에게는 도전적이었던 것은 어쨌든 한 영화 안에서 되게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것이 저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었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거는 좀 리허설의 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배우들을 캐스팅해 주셔서 어쨌든 그분들을 리허설 과정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대리가 피해자이고 폭력의 피해자이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잘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 생활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만 하고 사회 생활은 계속해야 하고 본인이 티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직면해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적정선을 잘 찾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오대리의 성격상 너무 적극적으로 이것을 파고들어서 막 뛰어다니는 성격은 또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오대리의 자존감과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부탁할 것인지 이런 지점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더
면접을 잘 봐서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임해야지 그 해인 역을 자극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하고 뭐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제가 붙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면접을 봤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먼저 이쪽 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질문해주시는 선착순 세 분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분께는 리의 조각기도 준비했거든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언 배우분들한테 여쭙겠는데요. 캐릭터 소개하라고 했더니 두 분 표정이 아주 낯빛이 세상 다 짊어진 표정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증언을 해주셔야 되고 한 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캐릭터인데 이제 물론 이런 일이 미투 현재 진행형이고 겪지 않아야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말은 정말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막상 자기 현실이 되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됐었을 때는 어떨 것 같은지 혹시 생각이나 얘기를 나눠주세요. 문혜 배우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반대되는 입장이었을 때 당연히 좀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특히나 오대리 같은 경우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네, 참담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말이 있을까? 사실은 이 영화는 미투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하지만 미투가 이런 올해 초에 있고 나서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길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이 집단에 국한된 이야기로 참여하는 당시에는 그래 조금은 더 좁은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고백하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일이 있고 나서 훨씬 더 커다란 덩어리의 무게로 다가왔었고 네, 그것을 저도 어떤 글들을 읽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몸으로 함께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일이 직접적으로 아주 커다란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어도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진 무게였고 그것을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요즘에 다시 증언을 꺼내어 보는 마음이 되게 어려운 것은 여전히 사실 미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조금은 낙관하게 되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런 일이 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어쨌든 있었지만 여름을 거치면서 제 가까운 사람 혹은 조금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일은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영화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뭔가 어쨌든 작은 도움은 될지언정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무게감을 안고서 영화를 보게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언니의 말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 일단 질문에 답을 먼저 하자면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누군가의 그런 일을 듣게 되고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극중의 인물처럼 굉장히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긴 하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생계와 관련된 사회 속에서 그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마지막 대사처럼 정말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질문 받을 텐데요. 선물로는 생과과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계신 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눈물 배우님들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 대사가 너무 생활 연기 같아서 좀 더 공감이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어디까지가 애드리브였고 아니면은 모든 게 다 계획된 대사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촬영할 때 감독님께서는 자유롭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웃풋을 보고 나서 보니까 애드립이었던 대사 부분이 버스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을 터뜨렸던 장면은 대본에 적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예원 배우가 저랑 안지 조금 몇 년 된 사이라서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저도 예전 연애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소소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면은 되게 뭔가 시덥지 않게 남의 욕을 할 때 서로가 아는 남의 욕을 할 때 웃음을 터뜨렸던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한번 뒷담을 까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애드립이었던 것 같고 거의 모든 게 대사였지 않았나. 네, 손혜원 배우. 맞아요. 네. 버스 씨는 사실 저희가 같이 아는 어떤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욕은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살짝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둘 다 진심으로 웃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되게 다행이었던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거의 모든 대사는 다 시나리오에 적혀있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뒷담화가 애드립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아까 뒤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마지막에 그 증언 연출하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주비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공포증이 있어.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겪은 일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증언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 덧붙여진 부분이라든지 바뀐 설정이라든지 저는 그런 데서 감독님의 재해석이나 시선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것들이 덧붙여졌고 바뀐 것이 어떤 설정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례는 아니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이게 저희 팀 팀장님이 좀 말씀을 많이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가 이랬던 것처럼 직접적인 성추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이 부장이 이런 거는 사실 회사 그만둘 때쯤에 또 다른 팀에서 다른 팀 팀장님이 또 여자 직원 이렇게 한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그분은 바로 잘리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두 가지가 섞였었고 제일 메인이 됐었던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 그런 것들을 또 그만둘 때쯤에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걸 하는데 항상 다니면서 계속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에 또 얘기를 하는데 딱 제가 들었던 게 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직원들이 다들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걸 듣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두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좋다 제발 좀 얘기하고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정작 이제 한 명만 하면 안 되니까 한 명만 얘기해서는 제3자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게 좀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좀 조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 증언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되니까 다들 좀 이제 그건 좀 힘들겠다 뭐 아니면 뭐 내지는 걔는 해주겠냐 뭐 아니면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됐던 그 모델이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제일 친한 저희 팀의 동료였는데 저랑 같이 그만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좀 힘들어했었어요. 팀장이 해코지 할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도 그 친구가 그만둘 때 팀장이 너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협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너무 좀 지금 성토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러려던 거 아니었고 투영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소재는 그런 게 좀 투영이 됐었고요. 좀 각색이 됐던 부분들은 그 사내 여직원들 간의 그런 위계 질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또 한편으로 느꼈었던 게 이게 그 대졸 공채 정규직 여자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전문대 졸업해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벽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많이 느꼈었어요. 대화하다 보면 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미묘하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약간 제가 느끼다 보니까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겪기 전까지는 여자들끼리니까 어쨌든 좀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겪고 나니까 한편으로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이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상품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질문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증언 팀 분들이랑 그다음에 토론회사 팀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 제가 계속 질문 다 너무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 오데리 캐릭터에 대한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오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쭉 영화를 지켜봤는데 살짝 약간 좀 그 감정이입이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저는 피해자잖아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데리라면 이제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강해 보이고 똑부러져 보이고 대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주변에서는 좀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대사도 본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게 또 싫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충돌하는 그 지점을 이제 배우분께서도 그렇고 그 감독님께서도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하셨을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강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모습과 또 피해자라는 그 어쩔 수 없이 뭔가 약해지는 부분 그 충돌되는 부분을 캐릭터로서 어떻게 소화를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철원에서에서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조금은 약간 소심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활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어느 지점에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어쨌거나 강의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고속정에서 보트를 탄다라는 그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물이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이었다라고 아까 언뜻 지나가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용기로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지점에서 그걸 다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혹시 죄송한데요. 질문을 조금만 좀 짧게 죄송해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런 변화를 느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먼저 철원에서부터 말씀드려볼까요? 평소에 그 고민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이.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지내다가 수업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업을 하다가 그 버스 놓치는 과정과
지원비를 못 받고 돈을 제대로 벌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인물이. 그래서 그 상황이 아마 자꾸 혼란스러운 그 인물에게 결정을 내리게끔 도와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그 부분 펜시인 배우님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자기가 안고 있었던 그 인물이 안고 있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지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좀 나한테 약간의 휴식을 정말 주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버스 놓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여관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그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다시 하룻밤을 또 묵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제 나에게는 휴식을 좀 주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증언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오데리의 어떤 이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제 자신의 업무적인 능력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완벽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속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 같은 게 이 사람이 정말 철두철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철두철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익숙하지 못해서 더 일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집 가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글도 써보고 싶었고 어쨌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능력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업무적인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사회에서 적응을 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약간 그래서 어떤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어쩌면은 오데리한테는 방어벽 같은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님하고 비슷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툰데 방어 기제가 좀 강해서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 역할도 좀 모델이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회사 다닐 때 좀 여자 직원들이 좀 다들 싫어하는 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도 조금 가정했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좀 사람 상대하는 게 서투니까 일적으로 되게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좀 그런 방어 기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아까 피해자잖아요. 이게 대사를 할 때 좀 궁지에 이렇게 해서 무너졌을 때 그런 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대급부로 좀 혜인한테 집에 데려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서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말씀과 혹시 못한 말씀 있으시면요, 그것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감독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상영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네, 우산 다 챙겨서 이렇게 힘들게 오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 섹션에 같이 참여한 이제 배우님들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구의 끝까지 앉아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많이 공감 혹은 뭐 같이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연인과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눈물을 좋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강민규 배우와 손유현 배우가 정말 훌륭하게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뉘앙스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살려내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감독님이나 다음 작품 하시는 분 계시면 감동이라도 불러주면 진짜 인생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배우들을 강력 추천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아서 저희 배우님들 네, 아무튼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 되세요. 네,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었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과 대답 시간을 이렇게 축소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남아 있으시다면 아마 끝나고 직접 와서 여쭤보셔도요. 아마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